안녕하세요.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의 전유순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줄여서 손만세라고도 합니다. 저희 손만세는 공예를 매개로 지역 주민들과 그 문화 나눔을 하는 동아리 단체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 생활이 어떻게 직업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손만세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손만세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만드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전통 매듭을 배우기까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손뜨개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스탠드 글라스, 뭐 등공예, 자수, 구슬공예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러한 것을 배우다 보니까 현대공예라는 것이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유행하다가 또 사라지고 또 한 1, 2년 유행하다 또 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 공예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갖고 그걸 배우려고 찾아보니까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곳이 참 찾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 검색만 하면 뭐 다 금방금방 뜨고 어디서 가르치고 어디서 뭐 재료도 사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전통 공예를 만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매듭을 만나게 됐는데 매듭을 배우면서 이것이 나하고 적성도 딱 맞고 이게 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공예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들을 친구들이 와서 보고 가져가고 했는데 그런 거를 가져갈 때는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그냥 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전통 매듭을 배워가지고 제가 첫 작품으로 그 장롱고리를 만들어서 집에 갖다 딱 걸어놨는데 이것이 친구가 와서 딱 보더니 너 이것도 배웠니? 이러면서 그걸 탁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져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해도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는 너무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드는 것들은 다 장롱 속에다 이제 하나씩 넣어놨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공방을 새로 오픈할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듭을 입문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공방을 오픈한 것이 신정사거리였어요. 그 신정사거리에다 이제 공방을 오픈했는데 한 20여일이 지나도 수강생이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임대료 줄 날짜도 다가오고 교통비도 그렇고 남편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20일 지나면서 첫 수강생이 이제 탁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이 접수가 됐는데 그때 그 기분이 저는 막 너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결혼하고 제가 처음으로 벌었던 돈이었거든요. 뭐 수강료 7만 원이. 그런데 이제 이 첫 수강생이 접수가 되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출근을 하니까 또 새로운 수강생이 또 들어오고 매일매일 새 수강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강생들이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작품을 하게 되면서 재료 구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수강료랑 재료 판매 대금이랑 해서 뭐 하루에 한 돈 10만 원씩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남편이 뭐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취미로 해라 이렇게 하더니 돈을 벌어오니까 막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출퇴근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한 공방을 6개월 정도 하게 됐는데
수강생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수입이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공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뭐 이제 본사가 있고 이제 지부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차피 부천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양천 지부를 자기한테 주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라 하더라고요. 이제 박힌 돌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천 지부를 이제 그 첫 수강생한테 넘겨주고 저는 인천으로 이제 갔어요. 그 부평 지부를 오픈을 했는데 부평 지부를 가니까 이게 목동하고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그 수강생들이 모두 부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양천 지부도 제가 넘겨주고 온 뒤로 제가 하던 자리에서 옮겨갔고 자기 집 가까운 데로 공방을 옮긴 거예요. 그 옮겨서 오픈하니까 그쪽도 수강생들이 다 취미반은 없고 부업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수강생을 데리고 그 남대문 시장이라는 데 갔죠. 그 남대문 시장을 이제 갔는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처음 거래처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처음 그런 걸 하는 거라서. 근데 저도 남대문 시장 여기를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 전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대문 시장에 이제 거래처가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그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주문 받은 거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매듭이 그 굉장히 납품 가격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기서 판매되는 건 비싼데 저희가 납품 가격은 너무 비싸고 저희 그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매듭을 하면은 돈은 못 벌고 고생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를 해야겠다. 새로운 디자인,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여학생들이 그 책가방에 예쁜 귀걸이들을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매듭으로 저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귀걸이를 사갖고 와서 매듭으로 그 귀걸이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는데 그걸 한 30개 정도 만들어서 여학교 앞에 가서 이제 여학생들한테 그걸 나눠줬어요. 그냥 나눠주고 어떠냐고 했더니 너무 이쁘고 또 새로운 것이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 때 얼마면 사겠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뭐 2,000원, 뭐 3,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거 할 때 힘든 거보다 작은 거를 만들어서 한 1,000원에 내면 나도 굉장히 쉽고 가격도 괜찮고 하겠다 싶어서 반응도 괜찮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귀걸이를 사다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 5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500개는 또 이제 일할 거를 이제 나눠줬죠. 그래서 그 샘플을 들고 시장을 이제 갔어요. 거래처를 갔는데 거래처마다 딱 가서 보여주니까 저는 이제 막 자신 있게 이거 너무 이쁘죠? 하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매듭도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안 해. 이러면서 다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제 지금 500개 만들어 놨지. 500개 지금 또 작업하고 있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인건비랑 재료비랑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인사동을 갔어요. 그 인사동에 이제 제가 가끔 가는 그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걸 좀 위탁 판매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2,000원 받든 3,000원 받든 뭐 여기만 있으니까 한 5,000원 받아도 좋은데 저한테 1,000원만 주십시오 한 개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다 위탁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뭐 한 일주일 지나고 한 2주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게 막 그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게 잘 팔리고 있을 때 뭐 또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막 핸드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 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와서 여기다 뭐 하나 달아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거리를 거기다 뭐 이제 즉석에서 만들어서 달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핸드폰 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또 그래서 만들어서 또 시장에 보이니까 거기서 또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또 인사동으로 또 거기다 또 위탁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인사동 그 위탁 판매를 하면서 거기서 막 인기가 나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나중에 그걸 다시 우리 갖다 달라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으로 돌리면서 이제 인사동에 이제 쫙 깔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IMF 때다 보니까 이 매듭 기존 매듭들 큰 것들 이런 것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업 그동안에 저기 했던 매듭업자들이 제 핸드폰 고리를 가지고 가서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새로운 디자인 만들고 그럼 또 따라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저 새로운 디자인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뭔가 따라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나만 혼자 뭐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소품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청계천 쪽에 가갖고 이제 우연히 이렇게 길 가다가 그 이미테이션 그 옥구슬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핸드폰 거리를 이제 그걸 끼워가면서 만들었는데 이런 옥구슬 핸드폰 거리가 나왔는데 이거 이제 이러기까지는 조금 처음엔 더 길었죠. 핸드폰이 커갖고 근데 이제 핸드폰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작아졌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 구슬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 한 7, 8개월 독점을 하게 됐어요. 현금 아니면 안 줬죠 이제. 뭐 가방에 한 가방, 3일 이틀에 한 번씩 시장을 나갔어요. 한 가방씩 가지고. 그리고 한 바퀴 돌면 그때 당시 한 하루에 현찰로 그냥 받아가니까 한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근데 이제 그때 IMF 때라 저희 남편이 광고를 하는데 일이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거는 막 불티가 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 이거 가지고 아이 등록금이랑 다 또 생활도 하고 애기 아빠 가게 임대료도 주고 먹고 사는 건 좀 근근히 살지만 어쨌든 아이한테 어렵지 않게 대학 등록금도 그냥 돈 달라고 손 내밀 때 그냥 착 줄 수 있는 아이가 심지어는 엄마가 가끔 돈이 없어 하면은 엄마가 돈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은행 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물리학 박사가 돼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제가 하던 거 이 공예라는 게 그때는 지금 이렇게 뭐 배워서 저기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돈이 되고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이 공예를 해도 그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 시의 강사도 있고 뭐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주부들한테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수강생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전통공예는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우려고를 하지 않는데 학교 시의 강사나 이런 데 보면 현대공예는 강사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도 심하거든요. 근데 전통공예는 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경쟁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데 하고 이제 고민을 어떻게 하면 알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 봄에 그 우연찮게 이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그 문화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신청을 해서 문화 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또 후속 조치로 이제 뭐 우리 동네 만화경이라는 프로젝트로 그 문화 나눔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 팀을 해서 해가 나가면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그 도자기 이설희 선생님하고 또 정혜희 선생님 이렇게 같이 늘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 붙여야 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고 이제 서로 만나서 회의를 했죠. 이 공예라는 우리 팀 셋이서 다 공예를 하니까 이 공예라는 건 이제 손으로 하는 일이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공예품이잖아요. 뭐 편리하게 쓰이기도 하고 뭐 장식도 해서 아름답고 뭐 그래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게 공예품인데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붙이자 해서 그 저희 팀 이름을 손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그 손만세는 그동안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그 숨은 재능들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다시 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그 행복한 주부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 손만세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우리가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지 또 쫓아가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